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는 같이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관리사 기출문제 대 모의고사 질문 드립니다.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중 하나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기출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많아서 차라리 예상 모의고사만 집중하는 것이 나을까요? 했어요. 자, 그런데요, 기출이 더 중요해요. 기출은 물론 똑같이는 안 나와요, 관리사는. 그렇긴 하지만 그 출제 유형이라는 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풀 수 있는지 나를 확인해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초가 돼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신설되고 개정된 내용 요걸 플러스하면 어떨까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죠. 모의고사대로 공부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그냥 한 회 정도. 관리사는 1년에 한 번이니까 그 한 회 정도만 이렇게 풀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차피 공부하기로 한 거 같이 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네, 관리사 점검 실무 행정만 보는 사람은 계산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점검 실무 행정에서도 과거에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죠. 계산기 없이 갔는데 계산 문제가 나와서 매우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리사 그 점검 실무 행정의 계산 문제는 관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화재 안전 기준에 주로 나오는 내용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법령에서도 자체 점검의 그 점검 일수를 계산한다든지 수원의 양을 계산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방수 압력의 측정과 관련해서 방수압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교재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범위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 오늘 봤잖아요. 1차 시험에 5과목에 나오는 계산 문제 정도만 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차 한 과목만 준비하면 되는데 회사 그만두고 전업으로 준비해도 될까요?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어서 전업으로 할까 하는데 고민이네요. 자, 딱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는데 이분은 지금 한 과목만 준비하면 돼요.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게요. 저는 전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과목이면요, 충분히 출퇴근, 그 다음에 뭐 짜투리 시간, 이런 거 이용을 해서요, 같이, 전업하지 말고 같이 이제 병행하면 어떨까 해요. 다만, 뭐, 내가 이제 4개월 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퇴사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그냥 일하시면서 한 과목이니까 집중, 그 대신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좀 전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소방관계 법령이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개별 법령별로 전부 암기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반드시 봐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요, 그 법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소방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법령, 그 소방시설법, 예방법, 다중법까지 그 외에도 건축법도 있죠. 건축법은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방대하고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거를요, 몇 년 동안 정리를 해가지고 네바킴 소방 관련 법령으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 속에 그 봐야 할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 암기를 하셔라.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믿고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예, 법령에서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모두 가져가셔야 됩니다. 전체 제가 파트를 5개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거 30%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순수 법령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준비됐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쓸 수 있을 때부터입니다.
자, 요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고요. 언제부터냐면 이론이 준비가 됐을 때 기초 탄탄돼 있고요. 모의고사는 써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특히 설계미 시공이다 그러면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점검 실무 행성이다, 설치 기준이다, 이게 머릿속에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기론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모의고사는 뭐 기출 문제 내가 공부하면서 병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기초 탄탄부터 시작하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재 안전 기준 공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너무 뭐죠? 네. 화재 안전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막막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요.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요. 암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다면은 화재 안전 기준을 정복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이 생각을 바꾸셔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이 막막함을 제가 해결해 드리고 있죠. 네 바퀴 맞이 안전 기준에서 효과적인 암기법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요, 진짜 어떤 사람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암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도저히 암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암기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믿고 네 바퀴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나는 암기법 필요 없어 이런 마인드는 절대로 안 돼요.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똑같이 쓰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갖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소방점검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7시고요. 육아와 밀린 집안일 하면 10시 정도. 그래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 직장인을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애로사항이죠. 자, 그런데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건요. 육아랑 집안 일을 좀 분배할 사람이 있으면 좀 분배를 하세요. 분배를 하고 그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합격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제 예를 들자면 평일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요. 일단 주말을 기준으로 볼게요. 토요일, 일요일은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는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배운 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용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할 때 준비한 거, 정리된 거 플러스 2차에 또 플러스 되는 거. 2차인데 근데 정리 양이 조금 줄어들어요. 왜냐? 1차 하면서 내 머릿속에 이미 또 몇 %는 차지했으니까 그거 빼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리를 해놓죠. 자, 그럼 평일은 어떻게 하느냐? 평일은 여러분 출퇴근 시간. 네, 출퇴근 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으면 녹음을 하세요. 설치용 같은 거는 녹음을 해서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짜투리 시간. 요거를 아주 활용을 잘했어요. 여자다 보니까 집안일도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기 돌리면서 잘 안 외워지는 거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그거를 외워가면서 하고요. 화장할 때, 화장실에 이제 앉아있을 때 이런 거 포스트잇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 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설계미 시공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머릿속으로 사실 떠올릴 수는 있지만 계산하는 거 내 공식도 한번 써봐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아침에 조금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몇 문제 풀고요. 밤에 피곤해요. 그런데 내 목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합격할 때까지는 나 죽었다 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밤에는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했어요. 낮에는 암기, 밤에는 이제 계산 문제.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빨리는 못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2년 안에 여러분들이 다시 1차 보지 않도록 2년 안에 목표를 딱 세우고 계획을 딱 잡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됩니다. 짜투리 시간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요? 분배할 수 있으면 분배하는 게 제 1순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합격할 때까지는 힘들더라도 제가 지금 제시한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화재 안전 기준 법령 외울 때 조항호목 외우지 않는 분도 있던데요.
자, 팁을 알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조항호목은요, 사실 관리사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항호목은 안 외우셔도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만 조항호목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느냐,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일례로 지난 24회 시험에 재현설비의 수직풍독의 그 내화 구조의 종류에 대해서 사실 그 화재안전 기준에는 조항호목이 나와 있어요. 건축물의 피난민 방화 시설에 관련된 그 기준에 나오는 제3호의 제1호였나 2호였나 이걸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제3호의 제3항의 1호인가 2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2호의 내용이 건축물의 내화 구조에서 외벽의 비내력벽의 그 내화 구조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찾아가서 그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조항호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조항호목을 그대로 쓰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출제를 하시는 출제위원들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항호목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괄호 놓기를 통해서 조항호목은 안 쓰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다든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예 빼고 쓰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차 시험 답안 작성 시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두 과목을 다 보신다 하면은 1교시가 뭐냐면 점검 실무 행정이에요.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각각 90분씩. 자, 2교시는 뭐냐면 설계 및 시공이에요. 1교시 90분 다 보고요. 50분 후에 2교시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점검 실무 행정에서 나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하면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서 득점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교시 설계 및 시공이 내가 조금 좀 어렵다, 점수 고득점 못 맞겠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가락 이상의 점수만 맞으면 되잖아요. 가락만 안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커스를 어디다 둘 거냐요. 점검 실무 행정 나는 어려워. 그러면 작성하는 게 한 70% 작성되는 시간. 여기서 뭐 빨리 나와서 뭐 다음 설계 및 시공을 준비하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일찍 나갔을 때 뭐예요? 막 답 찾죠? 내가 이거 1교시 이거 제대로 썼는지 어쨌는지 2교시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답 찾다가 시간이 가요. 저는 그럴 바에는 각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주어진 50분 쉬는 시간? 자, 이거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 어쩌다 딱 들어오면 좋지만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주어진 90분 최대 활용하시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년 시험 제도가 개편되면서 응시 자격이 많이 완화되는데 자격증 위상이 떨어질까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완화됐으니까 위상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완화된 거 맞습니까? 네. 그 기사 자격증을 따고 과거에는 2년의 경력이 있어야 관리사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2년의 경력이 없어졌어요. 대신 관리사를 붙고 1년의 경력이 있어야 주인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완화된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완화가 아니라면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리고 대신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관리사들이 과거에는 사실 급여가 그렇게 그 경력이 많다고 해서 급여가 오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경력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달라지겠다. 그런 위상이 좀 달라지겠다. 그런 예측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부동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이제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전세값이 오르면 결국은 매매가도 오르죠. 지금 기초 그 급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사 급여가 있어요. 기사 급여도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사 급여는 기사 급여보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지하고 있는 급여층이 있기 때문에 위상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질문하신 분이 어떤 과목에 더 자신이 있을까요? 자, 보면은 자신 있는 과목에 높은 목표를 두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평균 60점, 그 다음에 40점 이상의, 그러니까 과락 없어야 됩니다. 40점 미만은 안 됩니다. 자, 평균 60점을 얻으려면 내가 자신 있는 과목 80점, 그 다음에
자신 없는 과목 40점 이렇게 만들면 아주 좋은 타이틀이죠. 아주 좋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 목표를 두고 하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자신 있는 거 70점, 그다음에 자신 없는 거 50점. 이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채점했을 때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 목표는 85점, 65점이에요. 85점, 65점. 이거를 목표를 가지고 모의고사 테스트하고 내가 뭐 여기저기 문제 갖다 놓고 내가 실제로 풀어보고 이랬을 때 점수. 이게 목표 점수예요.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시험장 갔을 때 이게 안정권에 평균 60점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높게. 네, 가능한 높게. 네. 예,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나요? 관리사 2차 두 과목 공부 시 공부 비중은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좀 전에 질문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개인의 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이과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 문과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두 과목을 다 보신다고 하시면 설계 및 시공과 점검 실무 행정을 두 과목을 다 보신다고 하시면 이과 쪽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암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암기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뒀고요. 계산 문제는 솔직히 쉬웠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자기가 취약한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과 쪽에 저 같은 경우는 이과 쪽이니까 암기에 집중하는 거고 반대이신 분들은 이제 암기는 잘하신다 그러시면은 계산 문제를 좀 차근차근하게 여유를 두고 이해하면서 이해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차 시험에서 실무 경험이 중요한가요?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자, 먼저 실무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할 땐 좋아요. 점검 실무 행정에 뭐 밸브 조작하는 거, 그다음에 무슨 뭐 문제가 생겼다, 지적사항이 나왔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검 정비. 자, 요런 문제 풀 때는 실무 경험이 많으면 좋겠죠. 자, 근데 꼭 필요하다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무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직장 구해야죠. 또 점검업으로 가실 거예요. 가서 일하다 보면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현장 뛰어가나요? 물론 현장도 가서 이제 보조는 하겠죠. 뭐 감지기, 테스터기 들고 보조는 하겠지만 집에 와서 또 계획서 쓰고 이게 또 공부와 연관은 되겠지만 내가 준비한 그 공부를 계획대로 실천을 못해요. 실행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실무 경험이 없다 그러면 강사가 수업 시간에 요랬을 때 문제는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만 있다 그러면 굳이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실무 경험이 이제 부족하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요새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개통도 같은 거 컬러풀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해. 밸브 구조가 약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충분히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한 부분만 좀 채워가면 어떨까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 실무 행정의 공사업법이랑 위험물법은 거의 나오지 않나요? 요령 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요령. 네. 공사업법하고 위험물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가끔 가다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례적인 문제를 가끔 출제를 해요. 그런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대비를 안 하면 불안하니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 그래서 1차 시험을 공부를 하실 때 위험물하고 공사업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4개월을 쉬었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요령 있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을 공부하신 후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찾아서 더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차 둘 중 한 과목을 고를 수 있대요. 계산은 전공 관련해서 익숙한 편이고, 그 다음에 점검 실무는 업무상 익숙하다고 합니다. 과목을 모두 보는 게 합격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예,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평균 점수를 받기에는 두 과목, 한 과목 버리고 한 과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두 개 다 보세요. 두 개 다 보셔서 두 개 다 평균 점수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뭐 실무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또 전공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익숙하다 그러면은 이거 아주 평균 점수 받기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되게 모든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완전 능력자신데요. 너무 부러운데요. 네. 자, 다음 질문. 네, 잠깐만. 네. 제가 지금 추가적인 질문을 네.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험물 기능장 갖고 계신데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점검 실무 행정만 보는 게 나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고민하시는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저도 두 과목을 다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하신 분이 이제 어떻게 계산 문제를 잘 하시는지 뭐 그렇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야, 계산 문제 하는데 그래도 나는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린다. 이러시는 분은 차라리 그러면 한 과목만 봐라. 그러니까 기능장이 있으니까 점검 실무 행정 한 과목만 보는 게 최근에 와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대 기출 문제를 해서 분석을 했을 때 합격률이 높은 게 일단 한 과목만 맞아요. 봤을 때 점검 실무 행정이 높긴 높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산 문제, 응용 문제가 없고 그냥 그대로 쓰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27년 돼서 이제 아무래도 그 설계 및 시공의 난이도가 그래도 시험에 계속 출제는 되지만 그래도 영역 밖의 것은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물 기능장이 없다면은 두 과목 보는 게 맞는데 만약에 있다 그러시면은 그래도 점검 실무 행정을 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가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2차 시험 때까지 화학기 법령, 점검 실무, 설계 시공을 무한 반복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점검 항목까지 무한 반복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뭐 10회도 뭐 5번 썼네 이런 얘기 하는 게 다 반복으로 이제 학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학습의 효과가 자, 보고 읽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 보고 쓰는 거.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동안은요, 최대한 안 보고 쓰는 것을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7년부터 2차에서 설계 및 시공 사라지고 관리 실무가 생기는데 계산 문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한 과목이었다가 이제 관리 실무라는 과목의 세부 항목으로 들어갔어요. 한 과목이었다가 그럼 비중은 뭐 어차피 그 설계 및 시공에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라는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면 세부 항목으로 갔으니까. 그렇지만 그 세부 항목의 내용을 보면은 설계 계산서에 대한 분석입니다. 분석까지 할 수 있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설계 계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러면은 계산에 약하신 분들은 포기할까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비중이 우리가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뭐 되게 뭐 몇 점짜리 5점 이하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어떻게 출제될지 뭐 예상은 모르고 우린 과목만 아는 거니까 당분간은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 요거는 다 가져가시고요. 또한 27년부터는 면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줄었지만 질은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 두 개를 다 준비해야 할까요? 네. 성능 기준, 기술 기준이 분리되고 나서 성능 기준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당연히 이제는 다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화재안전 기술 기준을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술 기준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시면 기술 기준과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성능 기준에서 찾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나는 성능 기준을 다 못했다 하시면 성능 기준 물어볼 때 그냥 기술 기준을 쓰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그 네와킴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책에 성능 기준이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차 시험 답안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악필입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가요? 자, 답안을 작성할 때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요점, 무엇을 풀어라 했는지 그 요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서술형이다 그랬을 때 저장 용기 설치 장소 기준을 쓰라 그랬는지 아니면 저장 용기 설치 기준을 쓰라 그랬는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하다 보면 딱 그냥 계산 공식 딱 떠올리면 막 그 공식만 써요.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그 가로 안의 내용, 그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자, 무엇을 계산하라고 했는지 또는 쓰라고 했는지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고요. 특히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단위 써주시고요. 소수점 몇째짜리까지다. 그러면 이거 잊지 말고 써주시고요. 그래서 세부 항목 하나하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악필이라고요. 작성자는 본인은 알아봐요. 악필이어도. 그런데 채점자는 알아볼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채점은 5분이 채점을 하는데요. 최고 점수, 그다음에 최저 점수 요 2분을 빼고 3분이 이제 그 낸 점수의 평균점으로 내는데 이 못 알아보겠어요. 답을 열심히 막 장량의 많은 양의 분량에 나중에 다 쓴 것 같은데 숫자만 1, 2, 3, 4 뭐 이렇게만 나오고 다 흘림체라든지 뉘었었다든지 이러면은 정답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필은 좀 교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교정이냐고요? 알아볼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본인이 쓰시고 한번 주의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모의고사 교수님이 채점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근데 보면은 나는 분명히 제대로 화제 한 장 기준 똑같이 썼는데 왜 점수가 이러지? 못 알아본 거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좀 교정이, 정말 악필이라면 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암기법이 이제는 그 소방시설 관리사 합격의 그 핵심, 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무조건 이제 본인의 암기법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활용을 잘 하시라고 제가 최대한 많은 암기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엄청 이제 고민해서 몇 년간 진짜 하나의 암기법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정말 서쪽새가 그렇게 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암기법 하나하나 주옥 같은 암기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 암기법은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암기법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교재의 맨 앞이라든지 아니면 강의 중간중간에 암기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려요. 시각화라든지 연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 구성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짠다든지 그다음에 청킹이라고 해서 7개 이하로 묶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니까 제가 알려드린 암기법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힌트 삼아서 본인의 것으로 좀 개발하신다면 훨씬 더 자기 것이고 또 기억이 잘 나는 암기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기법 되게 잘 돼 있고 정말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재밌는 것도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암기법을 토대로 연상하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떠올리는 걸 같이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어떤 뭐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연상도 되고 암기법도 같이 떠올리고 그래서 잘 써내려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암기법이. 도서관 가고 싶어요. 네, 암기법 써먹고 싶어서. 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2차 준비할 때 기사, 기계전기, 실기 문제들 꼭 풀어봐야 할까요? 자, 예전에는 기사는 기사고, 관리사는 관리사고, 기술사는 기술사. 이렇게 문제가 좀 이렇게 정해졌다랄까? 이렇게 규약이 있었는데, 이게 정해진 정량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관리사 문제에서도 유도 나오죠? 예전에 유도는 어디의 범주였어요? 기술사 범주였어요. 근데도 유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기사 문제들이요. 되게 문제가 어떤 거는 정말 어려운 것도 많아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들은 기사 문제, 기출 문제를 간과하면 안 돼요.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 풀어보시고 관리사도 풀어야 되고 기사도 풀어야 되고 예, 기초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기반을 닫는다 생각하고요. 좀 탄탄하게 하면은 그 외에 이제 플러스로 모의고사 문제들 엎어서 같이 가신다 그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풀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4개월 좀 막막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탄탄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밀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옆에는 항상 저희가 있고, 저희가 그래도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 네, 맞아요. 4개월 동안 좀 집중해서 올해 목표를 잡으신 분들은요, 매진하시는데, 혼자 가라고 안 하잖아요. 그 옆에는 우리 모아의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니까요, 뭐, 교재도 이용하시고, 교수님의 강의도 이용을 해서 많은 콘텐츠 이용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합격은 모아의 보람입니다.